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 먹기 좋은 음식으로 돌나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돌나물은 특유의 쌉쌀한 맛으로 입맛을 돋워주고 무기질이 풍부해서 춘곤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도 우유의 2배 이상 들어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이 문제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요즘에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탁월한 시공력과 차별화된 유지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선도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라고 명명할 만큼이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해수면의 상승 및 기후위기를 초래하는데요. 이에 전 세계는 현재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종류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 분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이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고갈의 위험도 적은 천연 에너지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 설립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전국에 17,000개의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 및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0여 명의 태양광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이곳. 태양광과 관련하여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부터 발전소 완공, 발전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이행하는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 사업주들에게 전문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위한 설계와 함께 금융 솔루션과 비즈니스 컨설팅, 전기공사 등 발전소의 효율적인 시공과 차별화된 운영을 위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소 시공 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 설비 제어가 가능하고 시스템 장애로부터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전력 변환 장치 효율 또한 단계별 분석을 통해 리포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태양광 발전소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고열이나 전력 과부하 등 태양광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이를 통해 원격으로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나아가 운영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17,000여 곳 500메가와트의 사이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24시간 이내 현장 출동이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 첨단 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소의 최상의 발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신 IT 기술인 원격 감시 제어, 모니터링 앱을 자체 개발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대기업,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신재생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김종식 상무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IT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를 융합하여 미래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년 연속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K-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사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예, 저희 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컨설팅에서부터 발전소 유지 관리까지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약 1만 7천여 개소의 발전소를 시공하였고 원활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 기술인 원격 감시 제어, 모니터링 앱을 자체 개발해 온 오프라인의 태양광 발전소 유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는 에너지 대상 수상과 클린테크 산업 분야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K-REV에 가입해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저탄소 정책 이해 공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K-REV 캠페인 가입은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쟁력에 대한 중요한 판별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산업단지 태양광, 건물 이체형 태양광, 태양광 임대 사업, 태양광 유지 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중견 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윤지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분쟁에 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전문 변호사 최윤지입니다. 네, 법무법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와 건물 명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세를 놨습니다. 세를 잘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를 계속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임대인을 대리해서 인도 소송과 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돌려드립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리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도 도와드립니다.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이 임대차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임대차는 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아주 익숙하긴 하면서도 막상 분쟁이 생기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면서 내용을 전혀 보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법원의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는 실제로 나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임대인이 반려동물이나 흡연과 관련한 특약을 두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요구사항을 반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인이 곧 월세를 내겠지 하고 기다리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월세를 내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 연체 시에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통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이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내거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월세가 특히 중요하죠.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위약금이나 지연이자를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선은 임대인이 자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보시고 임대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보험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일정 자격이 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이전에 법원에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의뢰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마음고생 정말 심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마음을 편안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실제로 해결한다고 해서 직접 해결하시면 막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실제로 겪은 적이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일인데요. 조용한 원룸을 알아보고 임차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너무 시끄러운 곳이어서 결국은 살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임대차 분쟁이 아주 익숙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분쟁이 생기더라도 당연히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조정 결정에는 판결 선고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 선고 받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양보가 가능하다면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노후가 길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학의 기술의 발달과 함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오래 사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20년 이상 지속되는 긴 노후 시간이 마냥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소득의 일부를 저축이나 투자 등 재테크를 통해 장기적 관점으로 노후 자금을 모아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요.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호텔 등 여러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상가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 거점 도시인 인천광역시. 이곳에 감각적인 디자인 설계와 함께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MD로 구성된 상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저희 상업시설은 높이 100m에서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익스트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짚라인과 스카이 엣지워크 그리고 시그니처 MD로 구성된 곳입니다. 비교적 소액으로 개별 소유권 구분 등기로 상업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해수욕장 근처에 지어진다는데요. 특히 짚라인 타워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짚라인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2층은 입주자 외에 외부 유입을 높이기 위해 야외 전망대와 어트랙션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짚라인 상가동은 단지 내에 다양한 포켓 광장과 디자인된 조경 공간을 두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는데요. 타워동 지하 1층은 매표소와 일반 음식점이 입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상 1, 2층은 스카이 라운지 겸용 패밀리 레스토랑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스카이 엣지워크 체험시설과 4층은 짚라인 출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동 같은 경우 지하 1층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가, 지상 1, 2층은 시푸드와 바베큐 레스토랑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동 지상 3층은 서해바다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알아볼 때는 주변 교통 환경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이곳은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어디든지 차량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항 접근도 용이하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 위치한 곳은 해변과 해수욕장과 더불어 대부도, 제부도 등 여행지와 가까우며 통일사와 목섬 등 대표 관광지와도 인접해 있어 관광 수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분양 공급 금액이 일반 상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소액으로도 한 개의 상업시설을 구분 등기로 개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운영진들이 직접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공실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으며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하거나 낭패를 보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가를 알아볼 때 어떤 점을 자세히 체크해 봐야 할까요? 상권의 입지면에서 상권이 얼마나 활성되어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하며 교통 역시 잘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가 구성이 요즘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구성인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더불어 상가는 주변 개발 호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많은 사람이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가 구성부터 주변 입지 여건까지 면밀하게 알아본 후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에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롭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척추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다는데요. 특히 신체 부위 중 무릎은 움직임이 많고 체중도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골이 쉽게 손상돼 각종 통증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관절염이란 아시다시피 관절 내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젊은 층은 운동을 하다가 무릎 내에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었는데 이를 방치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연골이나 반월사 연골판들이 마모되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결국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그로 인해 뼈가 손상받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관절염 방치 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관절염으로 진행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젊은 층이나 중년층, 노령층에서 다 공통적으로 선행되는 것은 연골판의 손상입니다. 연골판을 손상되었는데 방치했을 경우에 그 관절, 뼈와 뼈끼리 움직이는데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어떤 구조물이 결국 없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 연골판 손상이 되었을 때 미리 그 연골판 손상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캐치해내서 그거를 빨리 치료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즉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면은 쪼그려 앉는 게 힘들 수 있고 또 어떤 환자분의 경우에는 연골판이 찢어진 게 관절에 끼어서 무릎이 잘 안 펴지거나 안 구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반복되면은 무릎에 물이 차고 그 물이 차면서 무릎이 뻣뻣해지고 열감을 느끼고 부종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관절 운동은 다시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나타냅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우선 환자의 걷는 모양이나 좌우 대칭을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통해 관절염의 정도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T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연골의 상태와 인대 등 관절 주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증상 단계에 맞는 치료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물리 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소염제나 또 주사 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중기에는 관절 내시경이나 줄기세포 시술, 근위 경골 절골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염 말기가 되면 심해진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며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이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변형을 교정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수술이라는데요.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손상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연골 일부를 계측 가이드를 이용해서 1cm 정도 제거하고 새로운 금속 보형물과 플라스틱 충전물을 삽입하여 다리의 정렬과 기능을 다시 설계하게 됩니다. 환자의 뼈와 인공관절이 잘 붙도록 접착 역할을 하는 골 시멘트를 바른 후에 인공관절을 무릎 위아래에 끼우고 그 사이에 연골 기능을 대신할 의료용 고분자 플라스틱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 균형 있게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골 시멘트가 빈틈없이 잘 굳을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관절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경우 무릎의 안정감을 느끼기보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아주 섬세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인 관절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와 관절염을 비유하자면 조금 찢어진 옷을 입고 처음에는 어디든 나갈 수 있지만 그걸 입고 움직이다 더 찢어지면은 어디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하고 관절도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어떤 그런 몸에 필요한 그런 구조물이 손상이 미미할 때 간단하게 관절경 시술조차도 필요 없는 증식 치료로도 호전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참고 진통제로 감내하다 보면 그게 점점점 더 찢어져서 결국에는 병원에서도 그것을 봉합해드리거나 또는 그렇게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오셔서 그것을 보고 방향 설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게 조금 더 진행되어서 무릎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연골판이 마모돼서 없다면 그때는 보다 젊은 층에서는 자가 연골 이식술도 가능하고요. 연세가 드신 분에서 뼈의 모양까지 바뀌었다면 그때는 인공관절을 고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파악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인데요. 하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피치 실력 향상을 위한 훈련부터 각종 면접 준비 교육까지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의 힘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강력하다는데요. 정확한 발음과 전달의 기술을 포함하는 말하기는 어느덧 소통을 넘어 학교나 직장 등 어느 곳에서든지 중요한 개인의 능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누구나 방송 미디어 진행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 스피치 능력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스피치 면접 학원입니다. 사람들의 말하기 능력과 목소리 개선, 발표 불안 극복,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대화법이나 PT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대기업, 사기업, 금융업, 대입 등 다양한 곳에서의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면접 수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10년 이상의 면접과 스피치 경력을 지닌 강사와 승무원 출신의 강사, 그리고 현직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쇼 호스트 강사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수강 과목 중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은 목소리에 콤플렉스가 있거나 특정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멋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은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데요. 네, 좋습니다. 목 주변에 힘 한 번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네. 다양한 발음과 발성 등 알찬 자료가 담긴 자체 제작한 교재와 함께 강사와의 1대1 수업이 진행되며 자신의 소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문제점 또한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을 잘 못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전보다 훨씬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좋았습니다. 나만의 논리정연한 말하기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학업이나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합니다. 취업이나 공기업, 대인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1대1 면접 코칭도 진행한다는데요. 면접에 필요한 말하기 방식과 행동, 그리고 답변 첨삭 등 다방면으로 수강생에게 필요한 점을 알려주며 제대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면접 코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곳은 너무 형식적이고 또 다 같이 수업 받다 보니까 저만의 면접 준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는 1대1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답변뿐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까지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학원은 1대1 면접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수업보다 개인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면접 답변을 준비하기 때문에 보다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만 하면 주눅이 들거나 발음이 안 좋아서 고민이라면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디서든지 자신감 있고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미령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학원을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스피치 학원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말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을 좀 알아봤었는데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또 10명, 20명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고 또 합리적인 수강료로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스피치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원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학원의 차별점은 이제 합리적인 수강료와 그에 반해 양질의 수업입니다. 수강료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의 전문적인 강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매달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화의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고 또 면접의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수업에 적용하려고 이제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운영 철학은 뭘까요? 저의 운영 철학은 이제 제대로 하자입니다. 제대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좀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1대1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룹 수업을 한다고 해도 4명이나 6명을 넘지 않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론을 배워서 이제 좀 말을 직접 해보고 또 실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업의 정원을 좀 많이 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좀 합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스피치를 배우시는 분들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좀 올리실 수 있고 또 면접을 하시는 분들은 합격에 좀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운영 철학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남 창원에서도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의 최적화된 수업을 듣고 이제 본인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급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한 끼 때우는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자른 가운데 푸드코트 형식의 구내식당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음식은 생명과 직결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식사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감도 얻을 수 있다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공간인 급식시장은 어느덧 하나의 산업 분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위생적이며 안락한 공간을 제공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훌륭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데요. 충남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의 구내식당에는 특이하게도 푸드코트가 입점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푸드코트형 구내식당을 도입하게 된 걸까요? 요즘 물가 많이 오르면서 좀 예전엔 단체급식도 저렴했는데 지금은 전문 식당이랑 크게 가격 차이가 없어져서요. 차라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푸드코트 식당을 한번 이번에 도입하게 됐고 학생들이 좀 빠르고 또 메뉴도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크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드코트형 구내식당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 프랜차이즈 입점으로 조리시설과 메뉴를 다양화하고 고객의 식사 장소를 일원화한 식당 형태로 전문적인 음식을 한 곳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우선 식당이 학교 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퀄리티의 전문 프랜차이즈를 구내식당에 입점시켜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로드 매장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저렴하며 퀄리티 높은 맛있는 음식을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드코트형 구내식당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는데요. 키오스크를 통해 돈가스나 우동, 떡볶이 등 원하는 메뉴를 골라 주문한 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끝!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고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언제든지 구내식당에 방문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겁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가짓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존에 먹던 학식들은 보통 많이 느끼하고 좀 이제 간 조절도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학식은 이제 취향에 맞게 먹고 싶은 음식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진 요즘,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보다는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앞으로는 푸드코트형 구내식당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메뉴를 골라 훌륭한 한 끼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황철 전무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고객의 오감 만족을 실현하여 급식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운영 방식은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음식을 조리를 하고 다양하게 메뉴를 짜고 맛있게 음식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밝은 미소와 체조개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해주시죠. 산업체와 광고서, 병원 등 급식에 필요한 재발 설비를 이제 보유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으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바탕으로 단체 급식 및 외식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05년에 단체 급식 케이터링을 시작으로 업소용 주방기구 플랫폼 그리고 푸드코트 프랜차이즈 등 이제 사업을 계열사를 계속 오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구내식당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 인증까지도 지금 획득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처음 요식업의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주방기구 바가지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결제를 받아야 될 매출처한테 이제 결제를 못 받고 부도 처리라든지 폐업 처리 등 다양한 좀 우여곡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좀 회사를 읽어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고 있는 요즘의 수많은 사업의 홍수 속에서도 신먹거리 사업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요즘에 문의량 증가가 꽤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회사 구내식당과 학교, 유치원, 병원, 관공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군부대까지도 위탁급식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취지인데요. 다양한 급식소에서 이제 위탁급식을 오픈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식과 일식, 양식, 분식 등 시그니처 메뉴 개발로 이제 업종별 브랜드 사업 확장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한 홍보 효과를 회사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소비자와의 소통 창구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음주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음주를 강권하는 대신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술자리도 1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저런 가운데 술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이고 일상 이야기까지 공유할 수 있는 술 소셜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주류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나 홀로 즐기는 혼술과 집에서 마시는 홈술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엔데믹 이후에도 단체 모임보다는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모임을 하거나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류 소비의 주축으로 MZ세대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류 시장의 흐름도 바뀌고 있다는데요. 기성 맥주와 소주 판매가 압도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와인이나 전통주 등 다양한 취향에 따른 주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술 전문 매장. 트렌디한 보틀숍을 표방한 이곳은 150여 종의 증류식 소주를 다루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탁주와 약주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전통주를 다채롭게 맛볼 수 있도록 무료 시음 코너도 운영 중이며 구입한 술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새롭고 독특한 술을 찾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유다인 씨 역시 이곳에 자주 방문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술 소셜 플랫폼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술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의 주 카테고리는 나만의 술집 추천이나 술과 궁합이 좋은 안주 추천 등 술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류 전문가가 작성한 각종 술에 관련된 정보도 볼 수 있으며 위로받고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유 게시판도 있다는데요.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게 처음이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여러 전문가분들과 이제 술을 잘 아시는 분들이 글을 너무 정리를 잘해서 올려주셔서 저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또 도움을 주고 싶은 여러분들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서로 상호소통하면서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술 소셜 플랫폼. 해당 플랫폼을 개발한 곳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본래 본 서비스의 최초 기획 의도는 플랫폼에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회원들에게 포인트 등을 제공하여 우리의 전통주를 젊은 층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주를 제조하는 작고 큰 양조장에 지원하기 위함으로 기획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전통주에 국한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진행 과정에서 전통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 술과 함께 자연스러운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술 커뮤니티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수많은 콘텐츠의 대형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다는데요. 특히 주류 전문가를 섭외하여 좀 더 술에 관한 알찬 정보와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주뿐만 아니라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술 판매 및 제조업을 하는 모든 업주가 저희 술 소셜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또 회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사진을 올리면 이 모든 것이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SNS는 컨텐츠를 올려도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저희 플랫폼은
포인트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술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라는 콘셉트가 담긴 술 소셜 플랫폼. 대표와 팀원들이 힘을 모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만든 것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향후 술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저희 플랫폼 사용자들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반의 스마트 오더와 오프라인 술집 테이블 예약, 그리고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술 구매 등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술의 향과 맛을 즐기고 술로 파생되는 문화를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술 소셜 플랫폼을 통해 술과 관련된 일상 혹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봄철 미세먼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대로변이나 공사장 주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이나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줘야 하고요. 기관지에 도움을 주는 도라지나 오미자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